자, 이제 두 번째 성립 요건. 쌍방채무 모두 변제기 이행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하고 잔금 날짜 되란 얘기예요. 따라서 중도금과 같은 선이행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외가 나와요. 선이행채무라도 일정한 경우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법조문 하나, 대법원 판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법조문. 왼쪽 제2항 보세요. 왼쪽 법조문 제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먼저 이행, 선이행채무예요. 선이행채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어떤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려요. 전항 본문이 동시행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게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해요. 자, 봐요. 중도금 채무를 부담해요. 내가 청약에 당첨돼서 한참 중도금 붓고 있어서 선이행채무. 그런데 건설사가 부도가 나요. 그래서 아파트 공사가 수업돼 버려. 작은 건설사예요. 작은 아파트야. 그러면 공사가 스톱돼 가지고 언제 아파트 공사가 재개될지 불안해. 그때는 내가 중도금 넣다가 이제 안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이행채무, 중도금 채무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건설사의 소유권 이전, 나에 대한 소유권 이전, 상대방의 나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이행이 곤란할 어떤 현저한 사유, 부도, 공사 스톱. 그러면 나는 비록 선이행 중도금이라 하더라도 동시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상황 호전될 때까지 중도금 불입 스톱할 겁니다. 할 수 있다. 이게 불안의 항변권.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 내용에서 예외. 불안의 항변권 거기 있죠.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 채무 부담하더라도 중도금 생각하시고 건설사 부도 나서 공사가 스톱됐어. 그러면 상대방 나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요. 느낌이 와야 돼. 선이행 채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못 넘겨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비록 선이행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불안의 항변권.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이제 넘깁니다. 이거보다 지금 볼 대부분 판례가 훨씬 중요해요. 자, 봐봐요. 선이행 채무자가 이행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노란색을. 그러면 이제는 선이행 채무도 상대방 채무와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려요. 더 이상 선이행이 아니에요. 선이행이 언제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린다?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이행 지체 중. 그럼 이 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봐요. 흑판 봐요. 갑을 6월 1일자 중도금. 중도금은 먼저 줘야 돼요. 그런데 선이행 채무인 이 중도금을 우리 못 주고 있어요. 이행 지체 중. 선이행 채무 이행 지체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서 7월 1일이 됐다는 얘기야. 7월 1일. 잔금 날짜가 됐어. 그러면 잔금 날짜는 나는 잔금 줘야 되고 상대방도 소유권 줘야 돼요. 즉 선이행 채무인 중도금을 못 주고 있던 중, 이행 지체 중 상대방, 잔금 날짜가 됐다는 얘기는 상대방도 소유권 넘겨줄 변제기에 도래했다.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했다. 그 얘기는 잔금 날짜가 됐다. 그래서 문장이 요렇게도 뜨고 요렇게도 떠요.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이렇게 뜨거나 잔금 지급 날짜 도과 이렇게 떠요. 그러면 결국 같은 말이에요. 7월 1일이 됐어. 중도금 못 주고 있던 중 시간이 흘러 잔금 날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중도금이 더 이상 선이행이 아니에요. 중도금도 잔금하고 묶여서 같이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려. 중도금, 잔금이 함께 상대방 소유권과 동시행으로 바뀌어요. 더 이상 중도금이 선이행이 아니란 얘기예요. 언제? 선이행 채무, 이행 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즉 잔금 날짜가 되면 더 이상 중도금이 선이행이 아니라 잔금하고 똑같이 동시행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잔금 날짜 이후 상대방이 등기 서류 안 주면서 나한테 중도금 선이행이니까 중도금 줘. 너 아직도 안 주고 있잖아. 그러면 나는 등기 서류 줄 때까지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좀 못 줍니다. 할 수 있다. 그 결론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요. 이 노란색을. 몇 번 나왔느냐? 5번 나왔어. 5번. 정답 주문. 이거 정답 주문. 선이행 채무자가 이행 지체하는 동안. 그럼 빨리 중도금으로도 나와요. 중도금으로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중도금 못 주고 있는 동안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중도금 안 주고 이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요.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데 잔금 날짜가 됐다는 얘기야. 잔금 날짜는 나는 잔금 날짜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소유권 줄 날짜. 상대방 갑 소유권 채무 변제기 도래. 잔금 지금 날짜 도래. 도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7월 1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선행 채무도 더 이상 선행이 아니라 상대방 소유권과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나는 중도금에 대해서도 등기소리 안 주면 중도금 못 줍니다. 들이댈 수 있다.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있다. 그대로.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늘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나중에 몇 달 후 이해돼요?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만 해봐요. 노력. 오케이. 이게 굉장히 잘 나온다는 얘기. 자, 이제 또 가야지. 그게 동그라미 2번.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이 단어가 반대 뜨게 돼 있어요. 자, 선이행 채무자가 이행 지체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하게 되면, 즉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이행기 같은 말이죠. 변제기 도래로 주로 나와요. 법조문대로 변제기 도래. 그러면 이제는 중도금 선이행 채무자도 더 이상 선이행이 아니라 동시행으로 바뀌어. 따라서 중도금에 대해서도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있다. 왕별. 어려워요. 해요. 외워야 돼. 외워요. 선이행 채무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이 단어를 외워요. 또는 잔금 지급일 도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더 이상 선이행이 아니다. 중도금도 동시행으로 바뀐다. 밑에 판례 체크해서 보세요. 이건 나중에 더 어려운 내용이 섞여 있어서 지금 안 읽어 드릴게요. 어차피 해야 돼, 이 판례는. 자, 이때 이제 세 번째 목차. 상대방이 지채무는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이행 청구합니다. 그러면 동시항명권 태어나요. 자, 이것도 판례예요. 좀 어려워요. 갑이 잔금 날짜에 소유권 안 주면서 나한테만 잔금 줘서 이행 청구하면 나는 들이댈 수 있죠. 자,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그런데 잔금 날짜에 상대방이 등기소리를 나한테 제공했어요. 그런데 매수인들이 잔금을 못 줘요. 매수인이 잔금 채무를 이행 못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줬는데 나는 못 줬어. 이건 동시항명권 태어날 수 없어요. 얘가 안 주면서 나한테 달라 할 때 태어나죠. 그런데 상대방은 줬는데 내가 잔금을 못 줬으면 내 채무 불이행이에요. 매수인의 잔금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예요. 자, 내가 잔금을 못 주고 있다. 오른쪽 놈 매수인이 잔금을 못 주고 있는 걸 왼쪽 놈이 채무자, 오른쪽 놈은 채권자. 조금 밑에 위험부담에서 할 거예요. 채권자, 매수인, 수령지체, 이행지체예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예요. 이걸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해요. 왜 수령이란 말이 나왔느냐? 이 수령은 등기소리 수령을 못했다 얘기예요. 얘가 잔금 안 주니까 갑은 등기소리 안 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채권자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들이 등기소리 수령을 못했다. 왜? 얘가 안 주니까. 그래서 채권자 수령지체는 앞으로 오른쪽 놈 매수인 이행지체예요. 잔금 못 줬어. 자, 얘는 소유권 넘겨주려고 하는데 내가 잔금을 못 줬죠. 내 채무불이행이에요. 의뢰 채무불이행. 시간이 잔금 못 주고 있는 게 벌써 한 달쯤 흘렀어요. 한 달이 지났어. 자, 갑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왜 아직도 잔금을 안 줘? 빨리 잔금 줘. 한 달이 지났잖아.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잔금 날짜에는 등기소리를 주면서 전화했지만, 만났지만 이번에는 등기소리를 안 줘요. 지는 등기소리 안 주면서 내가 지금 잔금 이행지체 있죠. 잔금 못 주고 나한테 이번에는 등기소리 안 주면서 잔금 달래. 그때 매수인들은 잔금을 못 준 채무불이행 잘못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 달 후 등기소리 안 주면서 나한테 잔금 달라고 하면 매수인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수령지체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줘야 되느냐? 아니면 안 돼요.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등기 안 받고 제가 어떻게 잔금 줘요? 라고 들이댈 수 있겠느냐? 둘 중 하나예요. 을은 이 경우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찍는 실력이 좋아요. 잘 찍었어요. 느낌상. 봐봐. 비록 내가 잔금을 못 준 잘못, 수령지체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 안 받으면서 줄 수는 없어. 우리 손해보는 거지. 아니, 등기도 못 받고 잔금 2억을 어떻게 줘?
그래서 비록 수령지체를 잘못한 매수인이라도 자 일방 이행 제공 이거 이제 이해를 하자는 얘기예요. 일방의 이행 제공 매도인이 등기소유 줬어. 그런데 잔금을 못 줬어요. 이걸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이에요. 을을 말해요.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이라도 그 후 한 달이 지나서 저놈이 이번에는 이행 제공 없이 등기소유를 안 주면서 잔금 달라고 이행 청구하면 매수인은 비록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이라도 잘못한 상대방이라도 안 돼요. 등기소유 안 주는데 제가 어떻게 잔금 줘요. 동시항명권 드릴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 결국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 그럼 빨리 수령지체는 오로지 매수인이에요. 이따 위험부담에서 한 번 더 나 수령지체란 단어가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 매수인이라도 즉 잔금 못 준 잘못한 매수인이라도 상대방이 그 후 등기소유 안 주면서 이행 제공 없이 잔금 달라고 하면 저 안 됩니다. 잔금 못 줍니다.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면 맞아요. 동시에 항명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목차 3번에 있어요. 자, 목차 봐봐요. 세 번째 성립요건. 상대방이 지체무이행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행 청구하면 동시에 항명권이 태어나요. 자, 성립합니다. 문제는 그 밑에죠. 수령지체에 빠진 자라도 즉 을이에요. 그 후 상대방 갑이에요. 매도인이 자기 채무 이행은 하지 않으면서 즉 등기소유 안 주면서 잔금 달라고 하면 비록 수령지체에 빠진 매수인이라도 동시에 항명권 인정된다. 그래서 잔금 채무 밑에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수령지체는 채권자 수령지체예요. 매수인. 그걸 외워요. 채권자 수령지체. 이걸 이해하고 외우라는 얘기야. 그렇구나. 등기소유를 줘서 잔금을 못 줘서 채권자의 매수인이 수령지체,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에 빠진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 갑이 등기소유 안 주고 잔금 달라고 하면 나 못 줍니다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기 동그라미 2번하고 여기는 별 3개 하시고 수령제 별 3개 결국 두 개를 정리해봐요. 선이행 채무자라 하더라도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이 단어가 뜨면 더 이상 선이행 아니에요. 동시행 항변으로 바뀌어버려요. 긍정으로 끝나요. 동시행항변 행사할 수 있다. 마찬가지 아무리 수령지체 잔금 못 준 잘못이 있는 자라도 상대방이 이행 제공 없이 달라고 하면 동시항변 행사할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지문은 아까 별개 약정하고 협력 채무는 이 동네에서 안 나오니까 별개 약정 빼놓고는 다 여전히 동시행 밀어버려요. 동시행 관계, 동시항변 행사할 수 있다 지문이 훨씬 많아요. 그 느낌을 가지시고 가급적 결론은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동시행 관계 인정된다. 동시행 항명권 행사할 수 있다가 많다. 그 느낌으로 가요. 별개 약정 너는 따로 놀아. 너 아니야. 이놈만 아니 이놈만. 나머지는 사람이 바뀌든 병으로 채무 내용이 소유권에서 손해배상 돈으로 바뀌든 여전히 동시에 아무리 선의행이라도 상대방 이행이 곤란해 들이댈 수 있다.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랬어 선의행도 들이댈 수 있다. 아무리 수령지체에 빠졌어도 들이댈 수 있다. 즉 동시행 항명권 행사할 수 있다가 훨씬 많아요. 훨씬 그 느낌으로 하면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동시항명권 효력. 동시항명권 양이 좀 많아요. 첫 번째 실체법상 효력 동그라미 2번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양가로 2번 중간 이행지체의 저지요. 이행지체의 저죠. 자 봐봐요. 을이 갑이 등기소유 안 줘서 잔금 안 합니다. 동시에 항명권에 기해서. 그러면 등기소유 줄 때까지 저 잔금 못 줍니다. 잔금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행기인 잔금 날짜에 잔금 안 주는 게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냐.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지 잘못 귀책 사유로 안 줄 때 채무불이행 되는 거. 하지만 을은 동시행 항명권에 기해서 잔금 안 주고 있죠. 따라서 이게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질문이에요. 자, 동시행 항명권 가지는 자는 동시행 항명권으로 잔금 안 주고 있죠. 따라서 이행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일단 결론. 동시행 항명권으로 안 주니까 잔금 채무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 지지 않는다. 하나 더. 당사자 사이에서는 꼭 동시항명권을 행사할 필요 없어요. 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등기소유 안 주면 그냥 잔금 안 주면 돼요. 꼭 나는 동시행 항명권으로서 내 잔금 안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 행사하지 않아도 동시항명권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실제법상 이행지체 책임은 지지 않아요. 행사할 필요 없어. 실체 즉
갑과 사람 사이에서는 행사할 필요 없어요. 존재만으로. 하지만 이게 소송이 가면 법원 가면 행사해 줘야 돼요. 그게 대비돼요. 이제 조금 더 배워요. 그래서 소송, 법원에 가기 전 당사자 사이에서는 꼭 동시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동시항변권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실제법상 책임,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리에 의해서 안 주는 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행지체의 저지요. 자, 내용.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면 주장하지 않더라도, 즉 갑한테 주장하지 않더라도, 행사하지 않더라도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송 가기 전에 주장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별 3개, 별 3개. 자, 넘깁니다. 넘겨서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 왼쪽에 3번 소송상 효력 볼 거예요. 자, 소송상 행사. 이번에는 바뀌었어. 자, 봐봐요. 갑이 을이 잔금을 안 주니까 동시항변권이지만 잔금 안 주고 소송을 걸어요. 판사님, 을이 잔금을 안 주고 있어요. 지 잘못은 모르고. 지가 안 주니까 을은 안 주고 있죠. 어찌됐든 갑이 소송 걸었어. 매도인이 을을 상대로 잔금 달라는 소송 걸었어요. 자, 소송이 걸리면 을은 반드시 갑을 사이에서는 주장 안 해도 돼요. 행사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하지만 소송이 걸리면 판사한테는 주장해 줘야 돼요. 소송이 걸리면 당사자 을은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해야만 법원은 심리 판단해요. 즉 판사님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겠지. 판사 믿으면 안 돼요. 주장해야 돼요. 법원은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 판사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송 들어가면 주장해라. 따라서 당사자가 을이 저 동시행의 항변권에 대해서 잔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직권 판단하지 않아요. 주장해야 법원은 판단한다. 소송에서는 주장해라. 아까 실체법상에서는 주장 안 해도 이행지체 아니다. 이렇게 비교. 자, 하나 더. 동시항변권 인정됐어요. 을이 판사님 저 애가 등기소리 안 줘서 잔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동시항변권 주장이 받아들여졌어.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판결이 떨어지느냐? 상환 이행 판결이라는 게 떨어져요. 상환 이행 판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판결 이렇게 떨어져요. 을의 주장이 동시항변 받아지면 판결 주문 매도인 갑은 등기소리 주시고 매수인들은 잔금 주세요. 서로 상환해서 이행하세요. 갑도 주고 을도 주고 서로 상환해서 이행하세요. 그 판결을 상환 이행 판결. 그러면 갑은 전부 이긴 것도 전부 진 것도 아니에요. 잔금은 받을 수 있는 이겼어. 하지만 판사가 지보고 소유권도 주래줘. 그러니까 절반 이기고 절반은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환 이행 판결은 소송 제기한 원고 갑의 절반 패소 절반 승소, 일부 승소, 일부 패소로 나와요. 전부 승소, 전부 패소, X. 절반은 이겼지. 왜? 잔금 주라고 판결 떨어졌으니까. 근데 절반은 졌어. 왜? 나보고도 등기 넘겨주라니까. 그래서 절반 이긴 거예요. 절반. 상환 이행 판결은 서로 줘야 되니까 어느 한 놈 일방적으로 승리한 게 아니지. 절반씩 이기고 절반은 진 거예요. 이걸 일부 승소, 일부 패소로 나오면 맞고 전부 패소 X. 전부가 나오면 무조건 X. 이런 거 어차피 흘러가요. 소송에서는 주장해라. 이것만 기억해요.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체법상은 꼭 주장 안 해도 동시항변권이 있다는 그 자체로 이행지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비교하면 돼요. 자, 이제 내용 볼게요. 1번. 동시행항변권은 소송이에요. 소송상 효력. 당사자가 재판 가면 원형이 주장해요. 주장해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해 법원은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자, 따라서 됐어요. 이거 안 하고 오른쪽 가요. 동그라미 2번. 자, 고지만 봐요. 을의 동시행항변권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인정이 인용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때리느냐? 상환 이행 판결. 상환 이행 판결. 갑은 소유권 주시고 매수인은 잔금 주시고 서로 상환해서 이행하세요. 상환 급부 판결. 같은 말. 결국 소송 제기한 매도인 갑은 원고는 전부 승소, 전부 패소가 아니고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진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일부로 나와야 돼. 일부. 절반 이기고 절반은 졌지. 왼쪽 주장해야 판단한다. 거기가 별 3개예요. 동그라미 1번만. 그래서 소송에서는 주장해라. 주장해라.
오케이 됐어요. 이제 오른쪽 4번 목차 봐요. 4번 큰 목차. 네, 다 거의 해가요. 자 여기도 엄청 나와요. 지금까지가 동시항변권의 전반부 절반 끝났어요. 후반부인데 내용은 얘가 훨씬 작아요. 그지만 엄청 나와요 시험에. 양채무가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고 동시행관계가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걸 구별하면 돼요. 구별. 첫 번째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는 놈들. 자 봅니다. 첫 번째 전세죠. 봐봐요. 전세 계약이 끝났어. 이사 간대요. 그럼 주인은 전세금 줘야 되고 제 손 봐요. 왼쪽 놈 설정자 갑은 전세금 주고 전세권자는 키 넘겨줘야겠죠. 목적물 주고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에. 하지만 전세권자는 1+1이 붙는다고 했어요. 목적물 더하기 및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까지 1+1 함께 동시에 했어요. 전세권에서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이것부터 하고 1+1 전세권은 반 등기가 박혀 있으니까 말소 서류 줘야 돼요.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함께 동시에 됐어. 자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전세금 주고 목적물 동시에 하는 게 맞죠. 전세금도 안 받은 상태에 내가 이사 가면 안 되지. 동시에 됐어. 자 임대차 임대인의 보증금 주고 임차에는 목적물 주고 똑같아. 전세금 주고 목적물 보증금 주고 목적물 이거 1+1이 안 태어나죠. 왜? 임대차는 등기를 거의 안 하니까. 그래서 보증금 주고 목적물 동시에 저 보증금 줄 때까지 이사 안 갑니다 할 수 있다. 동시행관계니까 공평에 맞죠. 전세금 목적물 보증금 됐어 동시행관계. 자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서로 받은 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돼요. 갑과 을이 받은 건 서로 돌려줘야 돼요. 동시에 돌려주는 게 공평에 맞겠죠. 항상 공평을 생각해요. 왜 동시행관계를 하느냐? 그게 공평에 맞죠. 나만 먼저 주면 상대방 안 줘버려. 동시에 우리 같이 돌려주자. 동시행관계. 이해됐어. 자, 해제로 인한 양당사자의 서로 돌려줄 의무. 무효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고 해제는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서로 받은 건 돌려주세요. 이것도 동시에 같이 돌려주는 게 공평이 맞겠죠. 똑같아. 단어만 바뀌었지. 동시행관계. 그 다음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그중 잔금. 대금으로 나와도 동시행이에요.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 동시에 이미 했죠. 그 다음 부동산 매매인데 저당권 등기 또는 가압류 등기가 있는 아파트인가 봐요. 저당권이 박혀있는 아파트를 팔았어.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 주고 매수인은 돈 줘야 돼. 소유권 대금이 동시에. 그런데 매도인 갑한테는 1+1이 붙어요. 이놈은 왼쪽에서 붙어. 매도인이. 이 등기 저당권 등기 깨끗이 말소해주면서 소유권 넘겨줘야겠지. 그래서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등기가 박혀있는 아파트를 팔 때는 매도인은 등기 말소해야지. 왜? 얘가 매매대금 다 줬잖아. 말소하라고. 돈 갖고. 그래서 1+1. 매도인은 소유권 주면서 등기도 깨끗이 말소해줘라. 이해됐죠? 당연히 말소해줘야지. 말소하라고 돈 5억 다 줬으니까. 왼쪽 매도인한테 1+1이 붙어요. 아까는 전세권자 오른쪽 놈한테 1+1이 붙고 1+1은 두 놈이야. 전세권자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 함께 동시에. 저당권 등기가 박혀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매도인한테는 1+1 소유권 대금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박혀있는 저당권 등기 깨끗이 말소해주고 소유권 넘겨라. 1+1 된 거예요. 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서 한 거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란 게 있어요. 공유인데 갑과 을이 공동소유 공유인데 일반 우리가 배운 물권법 공유가 아니라 갑과 을 사이에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해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배워요. 실명법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하다가 헤어집니다. 더 이상 우리 공유하지 말고 단독 소유로 사실은 단독 소유인데 등기를 단독 소유로 이제 치자 그게요.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된다고 해요. 해소가 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유이기 때문에 각 갑과 을을 공유 지분권자는 지분 등기가 있어요. 그걸 서로 단독 소유로 이제 서로 병령을 시켜야 돼. 그러면 느껴봐요. 구분 소유적 공유하다가 이 공유 관계가 끝나서 해소됐어. 그러면
공유 등기가 이제는 단독 등기로 변해야 될 텐데 공유하는 지분권자 갑을 상호 간에 둘 사이에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지분 등기를 서로 이전해 줄 의무는 과연 동시행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헤어지면서 서로 등기 이제 교환해 줘야 되는데 단독 소유로 서로 상호 간에 지분 이전 등기할 때 이게 동시행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봐. 생각해야 돼 민법은. 그래 안 헤어져요. 동시행이지. 나만 먼저 주면 어떡해. 똑같아요. 서로 공평하게 동시행하자. 먼저 주면 다 손해보는 애들이야. 그래서 동시행관계 인정된 애들은 서로 동시행관계를 해줘야 공평에 맞아요.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될 때 얘들 상호 간에 뭔가 넘겨주는 것은 서로 동시에 이행관계로 봐야 서로 피해를 안 보겠다. 그래서 얘도 동시행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7개 느낌이 와. 서로 동시행하는 게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1+1 보증금 주고 교재 보면서 할게. 자, 그래서 동시행 가맹권의 인정범위 인정되는 애들이에요. 1번 그냥 교재 순서대로 할까요? 전세권 소멸시 전세권자 오른쪽 놈이죠. 을은 목적물 인도 플러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 자, 여기는 등기 말소 의무 있죠? 시험은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로 나와요. 서류. 이것도 한번 나왔으니까 있겠지 뭐. 그러면 1+1이 붙었어. 그래서 밑에 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얘들은 동시행이다. 별 3개. 2번 해제로 인한 양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 이것도 동시행이겠죠. 1번 2번 별 3개. 이쪽은 다 별 3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왼쪽에 동그라미 1번 봐봐요. 아니야. 순서 논리 순서랑 같게 3번부터 봐요. 방금 해제 봤죠? 해제가 나왔으니까 3번 동그라미 3번 밑에 양거리 2번에 중간 3번이에요. 고딕 매매가 무효 취소됐죠? 매매가 무효 취소된 경우 양당사자의 적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당이득 반환. 무효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서로 동시에 이행해 주는 게 공평에 맞겠죠. 별 3개. 그 다음 그 위 동그라미 1번으로 가요. 이제 매매예요. 매매 뜨면 매도인의 소유권 주고 매수인의 잔금 주고 소유권 잔금 동시행이겠죠. 그 다음에 2번 임대차네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은 키 넘겨줘야 되고 목적물 반환. 주인은 보증금 반환해야겠죠.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행이에요. 동시행. 이게 전세금 보증금 같이 이제 그 동네에서 나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다 별 3개고 4번까지 별 3개가 있네. 자, 4번은 1번하고 연결돼요. 매매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 가압류가 박힌 부동산 매매.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일단 소유권하고 밑에 줄 대금이 동시행이에요. 근데 1+1이 붙어. 왜? 이 등기 말소해줘야지. 그래서 저당권 등기, 가압류 등기 말소하고 함께 동시행. 1+1. 왼쪽 매도인한테 붙었어요.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요.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을 팔 때는 말소해줘야지. 말소. 그냥 동시행이에요. 별 3개. 1번하고 4번을 같이 하시란 얘기예요. 1번, 4번이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8번 가봐요. 8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돼요. 끝나요. 그러면 지분권자 상호 간에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이거 서로 동시에 이행해 주는 게 공평에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동시행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더 이상 뭐 장난을 못 치니까. 서로 헤어질 때 동시에 이행하는 게 말이 돼. 별 3개. 그래서 7개 봤어요. 시험에 잘 나온 놈. 나머지는 보지도 마세요. 나머지는 안 나와요. 자, 판례도 볼 필요 없어.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동시행 관계가 부정되는, 오늘은 3개 할 거예요. 3개. 4개 중 3개. 자, 동시행이 아닌 경우. 자, 봐봐요. 피담보 채무, 돈 빌렸죠? 채무 갚아야 할 변제 의무와 돈 빌리면서 저당권 박았어요. 갑을 벌써 그래요. 갑이 설정자, 채무자, 오른쪽은 우리 은행, 채권자, 저당권자.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와 저당권자의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 자, 이게 과연 동시이행이냐? 돈 갚는 거하고 은행의 등기 말소가 과연 저당권 등기 말소가 동시이행이냐? 아니에요. 아니야. 목차에서 아니라고 했어. 돈부터 갚아야 돼요. 변제부터 하고 말소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피담보 채무 변제는 은행에 저당권자 저당권 등기 말소하고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돈부터 갚아야 돼. 돈부터 갚아야 돼. 이렇게. 변제부터 해. 이렇게. 만약 얘 둘을 동시행으로 묶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돈 빌린 갑이 그래요. 은행이 돈 갚으라고 하니까 변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채무자가? 은행 너 등기 말소할 때까지 나 변제 안 해. 만약 동시행 관계라면, 양채무가 동시행 관계라면 채무자가 변제기 돼서 돈 갚으라는 은행 요구에 당신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까지 저 못 갚습니다. 동시행하면 들이대요. 그럼 은행은 갚지 마 그래요. 갚지 마. 연체이자를 20%. 그동안 5%에서 20%로 당신 연체이자 물릴 거예요. 손해봐 오히려 동시행합니까 행사하면. 그래서 돈부터 갚는 거예요. 변제기가 되면 돈부터 갚는 거야. 변제부터 하고 이제 말소 요청하는 거예요. 동시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제부터 해라 이렇게 외워요. 채무는 변제부터 해라. 상대방 저당권 등기 또는 담보가 등기 말소하고 동시행한 게 아니에요. 엄청 나와요.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에서 협력 채무와 상대방의 소유권 대금 주된 채무 아까 했어요. 주된 채무인 소유권 대금만 동시행이지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는 주인하고 주된 채무 같이 못 놀아요. 그래서 주된 채무가 아닌 협력은 부수적 채무니까 상대방이 주된 채무, 소유권 대금하고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력부터 해야 돼. 선의행 채무. 변제도 선의행 채무. 협력부터 해. 돈부터 변제해.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하나 더. 자, 나중에 주택임대차에서 배워요. 이쪽에서 시험이 나오니까 합니다. 자, 봐봐요. 주택임차인. 임차인이 이사 가려고 해요. 그럼 보증금 받고 나가야 돼요. 3억. 전세금이죠. 속칭. 근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그러면 주택임차인은 보증금을 안 주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서 주택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서 그럼 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줘요. 그러면 이 주택에 임차권 등기가 박혀요.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돼요. 자, 그러면 언제 임차권 등기명령에 등기가 되느냐? 나중에 주택에서 배워. 오늘 듣기만 해요. 보증금 안 줄 때. 보증금을 이사 갈 때 받고 나가야 되는데 주인이 안 주면 등기명령 줘서 등기 받고 그 다음에 이사 가도 돼요. 대항력권 상실해도 상실하지 않아요. 전출해도 되고 이제는 마음 놓고 이사도 가도 돼요. 자, 이제 6개월이 지났어. 주인한테 연락 왔어요. 주인이 너 등기 말소할 때까지 임차권 등기명에 박은 등기 말소할 때까지 나 보증금 안 줄 거야. 과연 이게 동시행이냐? 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등기명령에 따라 박은 이 등기 말소가 서로 동시행 관계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유,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이 사단이 벌어졌어. 보증금 제때 줬으면 등기명령에다 등기가 바뀔 일이 없어요. 따라서 이놈이 안 주고 있는 놈이 동시행합시다. 그런 권리 안 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증금부터 주고 말소 요청이 똑같아요. 변제부터 하고 하듯이 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된 경우 이 등기 말소하고 주인의 보증금 반환은 보증금부터 주고 죄송해요. 제가 보증금 못 줘서 고생하셨죠? 등기명령 치고 등기 박느라 사과하면서 보증금 먼저 줘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과 등기명령에 따라 박힌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등기명령 제대로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가요. 보증금도 줘야 돼. 따라서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나오면 뭐랑 붙었는지를 파악해야 돼. 보증금하고 목적물 반환이 붙으면 동시에. 아까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그건 동시에.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 이게 나오고 그 등기 말소하고 보증금이 붙으면 보증금부터 줘요. 보증금 안 줘서 등기 명령 고생해서 박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이 선행채. 결국 이 세 개 변제부터 하세요. 협력부터 하세요. 보증금부터 주고 말소 요청하세요. 임차권 등기 세 개 아주 잘 나와요. 자, 부정된 경우. 첫 번째, 채무자의 저당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 이거 동시행한 게 아니에요. 돈부터 갚아요. 이렇게 외우시고. 똑같아요. 2번, 피담보 채무 변제. 돈부터 갚아요.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말소. 똑같아요. 저당권 등기든 담보가 등기든 돈부터 갚으세요. 1번, 2번은 같은 거예요. 채무 변제. 변제가 선행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 의무와 임대인, 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이거 동시행 관계? 아니에요. 보증금부터 줘요. 보증금부터 줘요. 그래야 등기 말소
요청합니다. 1, 2, 3번. 당연히 얘들은 왕별이에요. 왕별. 부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1번, 2번은 같은 거고 3번.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맨 밑에 7번. 매도인, 갑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매수인 오른쪽 놈 의뢰 매매대금 지급 의무. 협력 채무. 협력 채무는 부수적 채무. 주된 채무 아니죠.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 아니야. 동시행은 주된 채무끼리. 너는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협력부터 하세요. 결국 변제부터 하세요. 단어로 공부해요. 변제부터 해. 돈 더 갚아. 협력부터 해. 그 다음 보증금부터 줘.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오면 보증금부터 줘. 이 세 개가 동시행관계 아니에요. 전부 왕별합니다. 얘들이 정답춤. 얘들이. 아까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는 거 잘 나와요. 하지만 걔들 어느 정도 좀 쉬워. 별 3개면 충분해. 하지만 얘들은 정확히 외워놔요. 변제부터 하세요. 단어 3개 외워요. 변제부터 하세요. 협력부터 하세요. 등기 명령 등기 나왔을 때만 보증금부터 주세요. 보증금부터. 당신이 보증금 안 줘서 내가 고생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박았잖아요. 보증금부터 주고 나한테 등기 말소하라고 요청해 주세요. 이렇게. 자, 됐어요. 동시행명령 끝났어요. 끝났어.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야지. 문제는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겨서 오른쪽에 예제 하나 볼게요. 411페이지 오른쪽. 자, 동시행명권 틀린 것은 1번.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 간의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해제로 인한 양 당사자에 서로 돌려주는 거 동시행해야 공평히 먹겠지. 맞는 지분. 2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방금 했죠? 서로 동시행해 주는 게 공평히 맞을 것 같아.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아니라니까. 보증금부터 주라니까. X. 동시행관계 아니에요. 정답쯤이잖아 얘가. 아닌 게 정답쯤은. 4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관계는 존속한다. 자, 중심 단어는 채권 양도죠. 채권이 양도됐다는 얘기,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채권 양도로 당사자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긍정으로 끝났죠. 존속한다. 맞는 지문. 외워요. 채권 양도로 당사자 사람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어도 을은 여전히 병한테 들이댈 수 있다. 여전히 동시행. 5번.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행명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선이행 채무인데 상대방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건설사 부도. 빨리 생각해. 불안해 항명권. 불안하니까 나 중도금 못 줍니다. 들이댈 수 있다. 동시행 선이행인데 동시행명권 행사할 수 있어요. 선이행인데 동시행 항명권으로 바뀌는 게 2개. 이거 법조문. 불안해 항명권. 그 다음 아까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그거 대부분 판례. 오늘 안 돼요. 부단히 훈련해요. 부단히. 자, 이제 위험부담 갑니다. 오늘 하면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게? 오늘 안 돼요. 오늘은 대충 느낌만 가지고 이제 계속 훈련해야지. 계속. 자, 위험부담으로 갑니다. 자, 봐요. 그림 봐요. 을이 건물 매매 계약을 했어. 5억에. 그런데 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멸시. 계약 체결 후 멸실했죠. 후발적 불능. 이제 동네가 바뀌었어. 아까는 원시적 불능이죠. 지금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훨씬 중요해요. 그 계약 체결상 관리처가 안 나와요. 이놈은 엄청 나와요. 후발적 불능은. 따라서 갑의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주고 싶어도 건물이 날라가 버렸으니까 줄 수가 없는 불능. 계약 체결 후 멸실.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매매 유효. 자, 그러면 소유권 채무가 불능이 났으니까 매도인 갑을 채무자라고 해요. 소유권 채무가 불능에 빠졌죠. 그래서 소유권 기준으로 매도인은 채무자. 그러면 매수인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은 채권자로 나오고 매도인 왼쪽 놈 갑은 채무자로 나와요. 우리 시험은. 그래서 왼쪽 놈 매도인이 채무자. 용어 정립도 들어가야 돼. 매수인은 채권자. 채무자 받는 말이 채권이고 소유권 주세요. 채권자.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계약 체결 후 건물에 날아가서 소유권을 못 넘겨줄 때 이 갑과 을의 법률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경우수가 있어요. 건물이 어떻게 멸실했는지 이
불능의 원인을 따져야 돼. 이걸 해결하려면. 건물한테 물어봐요. 너 어떻게 죽었니? 너 어떻게 죽었니? 불에 타서 어떻게 죽었니? 네, 건물이 그래요. 이놈이 불내버렸어. 담배 피다가. 즉, 첫 번째 경우수. 아직 인도 전에 멸실한 거예요. 넘겨주기 전에. 채무자, 매도인, 항상 왼쪽 놈 갑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잘못으로 멸실, 불능에 빠졌어요.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러면 채무자 갑이 불냈다.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 문제예요. 따라서 채무자 귀책 사유 또는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 갑이 불냈어요. 이렇게 이해해요. 갑이 불냈으면 상대방 을은 잘못한 갑에게, 불낸 갑에게 책임을 물어요. 이게 바로 채무불이행 하나, 이행불능이에요. 이 채무불이행 두 개가 있어. 돈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 이행지체. 그 다음 멸실한 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 이행불능. 채무자 잘못으로 지체불능이 채무불이행이에요. 따라서 채무자가 불냈다. 채무자 귀책사유로 멸시, 불능에 빠졌다. 채무불이행. 그러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효과 이제 배워요. 다음 주에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채무불이행의 효과 두 개예요. 채무불이행이 나면 먼저 계약을 쪽내요. 해제. 또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불이행 문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수. 건물한테 물어보니까 갑이 불낸 게 아니래요. 채무자 잘못 없이 멸실됐대요. 채무자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에요. 이게 바로 위험부담이에요. 위험부담은 뭐냐?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에 빠졌을 때 갑이 지 잘못 없으니까 매매대금 5억을 상대방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대가 위험이에요. 매매대금. 매매대금을 갑이 지 잘못 없으니까 을한테 받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위험을 과연 갑이 부담하는지 을이 부담하는지, 당사자 쌍방 중 누가 부담하는지. 그래서 위험부담은 채무자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에서 나와요. 채무자 잘못 없어야 돼. 채무자 잘못 있으면 이건 위험부담 동네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 동네. 이걸 외워야 돼요. 이해하고. 자, 그럼 또 경우수가 있어. 갑이 불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불냈느냐? 을도 아니래. 태풍이 날려버렸대, 건물을. 또는 토지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버려. 토지 매매했는데. 즉 태풍으로 날아갔거나 토지 매매인데 국가가 이 토지를 수용하면 갑도 잘못 없고 상대방 매수인도 잘못 없어요.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 쌍방 모두 잘못 없어.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어요. 태풍 수용. 그러면 이 경우 갑은 잘못 없기 때문에, 태풍이 날렸기 때문에 을은 잘못 없죠. 따라서 을한테 매매대금 5억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법은 못하게 해요. 법은 이 경우 갑 태풍이 날렸잖아. 을 잘못 없잖아. 따라서 을한테 계약 대금인 5억 달라고 하지 마. 이행 청구할 수 없다고 끝나. 이게 바로 채무자 왼쪽 놈이 이 위험을 부담한다 해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라고 해요. 돈 못 받으니까 갑이 손해 본 거지. 건물 날리고 돈 못 받고. 채무자가 위험 부담해라. 이유. 네 영역에서 발생했으니까 그래요. 아직 인도 전에 태풍이 날려버렸죠. 갑 영역이야. 그냥 갑 네가 손해봐라 이거야. 돈 달라고 하지 못한다. 이게 시험 나와요. 자, 이제 경우수가 바뀌어요. 태풍이 날린 게 아니라 을이 놀러 왔다가 내 건물 잘 있나 놀러 왔다가 지가 불내버렸어. 이걸 채권자, 항상 채권자 오른쪽 놈, 매수인. 을이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시. 그러면 생각해봐요. 을이 놀러 와서 불내버렸으면 당연히 갑은 불낸 을한테 5억 줘. 할 수 있다.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시를 했으면, 불능에 빠졌으면 당연히 을이 불냈으니까 5억 받아내야지, 불낸 놈한테. 그래서 갑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나오면 매매대금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을은 지가 불낸 바람에 건물은 날라가서 소유권 못 가져오지만 돈은 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채권자 위험이 넘어가요. 이게 이제 채권자 네가 위험 부담해라. 채권자가 위험 부담지. 이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로 이걸로 나와. 이걸로. 이 단어들은 중요하지 않아. 내용. 자, 하나가 더 나와요. 갑이 잔금 날짜에 등기 서류 제공했는데 을이 잔금을 안 줬어. 채권자 수령 지체.
채권자 수령지체 구후 한 달 지나서 태풍이 날려버려.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무채. 법 조문이에요 지금. 채권자 항상 의리라고 했어요. 채권자 수령지체는 등기소리 줬는데 잔금을 못 줬어. 이게 의뢰 채무불이행이에요. 이행지체. 이걸 채권자 매수인 의뢰 수령지체 등기소리 수령을 못하죠. 왜 안 주니까. 잔금 안 주니까. 그러다가 태풍이 날려요. 자, 쌍방무책 보지 말아요. 채권자가 잔금 날짜에 등기소 줄 때 잔금을 줬다면 건물 넘겨줬겠죠. 그 한 달후 태풍 불었으면 그건 우리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런데 네가 잔금 날짜에 잔금 안 줘서 못 주고 있던 중 태풍이 날렸으니까 결국 얘가 잘못한 거예요. 네가 수령지체만 안 했어도 그때 너한테 잔금 받고 키 넘겨주고 그 후 태풍이니까 그건 네 영역이지. 근데 네가 수령지체한 바람에 내가 가지고 있다가 갑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태풍이 날렸어요. 결국 얘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나 채권자 수령지체 둘 다 의리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을에게 5억 줘 할 수? 아이고 할 수 있다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이 두 개가 같은 동네예요. 이게 법 전문이에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외워야 돼. 이해의 바탕 위에서. 이해만 해도 안 돼.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풀어져요. 단 무조건 외우면 안 돼. 그럼 살짝 틀어버리면 민법 못 맞춰요. 이해를 하고. 자, 하나씩 풀어가봐요. 채무자, 그럼 항상 이게 기본이 동네를 찾아야 돼. 누가 채무자인지. 매도인. 채무자, 갑, 귀책사유 불능. 아, 네가 불냈구나. 이게 이해예요. 네가 불냈다. 이거 채무불이행 문제예요. 채무자 귀책소유란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효과. 상대방은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험부담은 반드시 채무자, 갑, 매도인한테 잘못이 없어야 돼. 이건 외워야 돼요. 채무자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여기서 반대급부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경우수가 채무자 잘못 없는데 상대방도 잘못 없는 경우 쌍방무채. 갑은 잘못 없는데 을이 잘못 있는 경우 이렇게 경우수가 또 두 개로 나뉜다. 쌍방무책은 을이 잘못이 없으니까 태풍이니까 잘못 없는 을에게 5억 주세요 할 수 없다. 하지만 채권자 귀책사유 네가 불냈구나 돈 줘 할 수 있다. 채권자 수령지체 잘못했구나 돈 줘 할 수 있다. 끝났어요. 제가 말한 대로 훈련하면 돼요. 앞으로 훈련만 남았어. 훈련. 이게 위험부담이 전부예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추가하면 되지. 시간이 됐어요. 우리 10분간 있다. 10분 쉬어요.